3단은 역학적 에너지 안 하니까 요번에 그 운동 에너지가 마지막이네요. 페이지가 어우 안 할라다 지금 하려니까 힘들었네요. 118페이지고요. 번호가 저번에 위치 에너지가 몇 번이었죠? 저번 시간에 조여진 실험 2번이었네요. 발로 맞죠? 그러면 3번이네요. 3번 이제 마지막으로 뭐 시험 범위 마지막이고 이제 역학적 에너지 2학기로 넘어가니까 3번 뭐냐?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입니다.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간단하게 EK라고 씁니다. 카이네틱, 운동하는 역동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저번 시간에 EP가 위치 에너지, 포텐셜이었고 운동 에너지는 EK, 이카이네틱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이런 거 굳이 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제 위치 에너지 했듯이 운동 에너지도 목표를 가지고 해보면 정확하게 운동 에너지 맞죠? 운동 에너지 측정 실험이 있죠. 그럼 그거 과정을 탐구해야죠. 측정 과정을 탐구하자 하고 계산까지 해내면 되겠죠. 좀 빠르게 쓰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럼 운동 에너지 측정 실험. 운동 에너지 측정 실험이 보통 무슨 실험이라고 하냐면은 운동 에너지 뭐 갈로 1번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측정 실험 이렇게 갈로 해가 측정 실험을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은 낑긴자 실험이라고 말이 좀 그런데요, 맞죠? 낑긴자 실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낑긴자 그 굳이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실제로 쓰지는 않고요. 근데 이 끼어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생기고 일로 전환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깊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림으로 또 그려봐야죠. 과정을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거의 다 그림으로 다 나오죠. 이거 뭐 같나요? 자, 이건 뭔가 책입니다. 책이 있고요. 한 권 있는 게 아니라 한 권 더 있어요. 좀 두꺼운 책인데요. 책이 두 권 있고 이렇게. 그리고 낑긴자 실험이죠. 이 책 사이에 뭐를 끼울까요? 자를 끼웁니다. 자를. 얇은 자를 끼웁니다. 책 사이에 자를 이거다. 자, 느낌이 나나요? 좀 안 나나요? 눈금. 자가 낀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운동 에너지 측정한다는데 좀 이상하죠? 낑긴자 실험. 그럼 운동하는 물체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운동하는 물체는 여기에 역학용 수레, 과학실에 있는 역학용 수레. 이 수레가 어떤 빗면을 만든지 어떻게 밀어주든지 해가지고 속력을 가지고 이동한다. 그럼 이 수레가 뭘 가지냐면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질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져요. 이게 운동 에너지죠. 그러면 여기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수레가 가지고 있는 수레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측정해내야 됩니다. 근데 달리는 수레를 보고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수레가 막 달려와가지고 이 수레가 달려와가지고 쿵 부딪혀요. 그럼 이 자가 어떻게 될까요? 안으로 밀려 들어가겠죠. 맞죠?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일. 무슨 일이냐면 자가 밀려 들어가는 일로 전환돼요. 자가 낑기는 일로. 맞죠? 낑기는 할 거예요. 맞죠? 자가 낑기는 일로 뭐 되느냐? 우리가 계속 봤던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환되면 그 양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수레의 운동 에너지를 알고 싶으면 자를 낑구는 일을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수레의 뭐냐? 운동 에너지야. 근데 이 수레의 운동 에너지를 바로 알 수가 없죠. 이 수레의 운동 에너지 얘를 알아내야 되는데 얘가 목표인데 이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전환시켜서 했었죠. 뭐를? 자를 밀어넣는 일, 자를 끼우는 일. 끼우는 일 좋네요. 자를 끼우는 일로 전환시켜서 한다. 그리고 일구하는 공식 계속 나왔었죠. W는 뭡니까? FS, 흰 꽃파이 그리. 이거 자를 끼겨 들어간다. 앞에서 좀 해서 좀 쉽죠. 자하고 이 책 사이에 뭐가 작용할까요? 그렇죠. 마찰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자를 끼우는 일을 구하면 되는데 그 일의 양은 자와 책 사이에 마찰력과 뭐를 곱해주면 된다. 자가 밀려난 거리를 곱해주면 되죠. 다시 한번 더 갈게요. 수레의 운동 에너지를 알고 싶은데 자를 끼우는 일로 전환시켜서 알아내면 된다. 값이 같으니까. 일구하는 공식은 흰꽃파이근인데 자와 책 사이의 마찰력하고 힘하고 자가 밀려 들어간 거리를 곱해주면 그 일이 나온다. 근데 앞에서 했듯이 뭐는 일정할까요? 자와 책 상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와 책 사이의 마찰력은 항상 일정합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뭐만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가 밀려나는 거리 얘만 바뀌는 거예요. 자가 많이 밀려들어가고 적게 밀려들어가고 어떻게 해가지고 수레의 조건을 바꿔서 자를 많이 밀려나게 했어. 그러면 두 개 곱한 자를 끼우는 일의 양도 많아지겠죠. 자를 끼우는 일의 양이 많아지면은 수레의 운동 에너지도 처음부터 뭐라는 거예요? 컸다는 걸 뜻하죠. 결국 뭐만 따지면 되냐? 자가 많이 밀려 들어가게만 해주면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커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실제 실험을 해보면 수레를 어떻게 바꿔주면 자가 많이 밀려날까? 그렇죠. 질량을 크게 하면 작은 차하고 큰 차하고 박으면 큰 차가 많이 밀고 들어가겠죠. 질량을 크게 하면 돼요. 또 그렇죠. 빠르게 와서 쾅 박으면 푹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련되는 물리량이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속력하고 질량입니다. 그걸 또 여러분들 실제로 실험을 해본다 그러면 딱 그래프로 나오겠죠. 그래프로 맞죠?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죠. 두 개. 그걸 해보면 첫 번째 수레의 질량을 해보자. 질량 기호로 m이었고 맞죠? 두 번째는 뭡니까? 속력을 바꿔서 해보자. 수레의 속력 v죠. 벨로시티. 그럼 세로축은 뭐가 되느냐? 이거 하면 되죠. 자가 밀려 들어간 해야 되겠는데 밀려 들어간 거리 하면 되죠. 결국 얘가 뭐를 지시한다라고 했어요? 수레의 운동 에너지를 지시한다고 그랬죠. 그럼 세로축은 운동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두 개 똑같으니까 땡땡 찍었어요. 맞죠? 이거 했잖아. 자가 밀려 들어갈수록 많이 밀려 들어갈수록 운동 에너지가 큰 거라고. 왜? 일로 전환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실제로 실험을 해봐야죠. 그럼 맞죠? 질량이 100g에서 수레에 200g, 300g, 2배, 3배 늘어나면 끼워지는, 밀려나는 자의 거리도 2배, 3배 똑같이 늘어나요. 질량이 2배 되면 밀려 들어가는 것도 2배, 질량이 3배 되면 밀려나는 것도 3배. 정확하게 비례관계 그래프가 쫙 나옵니다. 위치 에너지랑 거의 같네요. 맞죠? 그리고 속력으로 해보면 좀 특이하게 나와요. 속력이 2배 빨라지면 자가 2배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가 4배 많이 들어갑니다. 속력이 3배 빨리 출발하면 수레가 3배 많이 바뀌는 게 아니고 9배 많이 바뀌어요. 수레의 속력이 5배 빨라지면 무려 25배나 많이 바뀝니다. 실험을 해보면 그래요. 그 말은 뭐냐? 그래프로 표현하면 1일 때 2, 1일 때 1, 2일 때 4, 3일 때 9, 4일 때 16 제곱만큼 나오죠. 그럼 그래프가 왜 나오냐면 이렇게 이차함수 기하급수적으로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오죠. 이게 비례라고 말할 수 없죠. 정비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질량에는 그 값만큼 비례하지만 속력에는 제곱만큼 비례해요. 그럼 이거 비례 그래프로 바꿔주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중간 그래프, 이 두 번째 그래프 이건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이차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맞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속력에 대한 비례 그래프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잠시만 이상하게 됐네. 자, 생각을 해보면 여기 똑같이 자가 밀려난 거리 또는 뭡니까? 운동 에너지라고 보면 되고 여기를 속력으로 잡는 게 아니라 뭘로 잡으면 되겠어요? 속력의 제곱으로 해주면 아까 2하면 4, 3하면 9, 4하면 16, 5하면 25니까 속력 제곱으로 잡아주면
V의 제곱으로 잡아주면 그래프가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속력에 비례한다면 틀리고요. 질량과 뭐에?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표현해줘야 맞는 보기가 됩니다. 첫 번째 그래프하고 세 번째 그래프는 꼭 알아야 될 거고, 두 번째 그래프도 지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교과서에 안 나오네요. 보니까 좀 어렵지만 알아두는 게, 어떻게 처음부터 제곱에 반환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없잖아. 실험을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간 과정도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따라서 이제 중요한 거는 비례하는 게 나왔죠, 두 개.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뭐에 비례한다? 그렇죠. 수레의 질량과 속력에 비례한다. 맞나요? 아니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비례하는 게 나왔으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죠.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빼면 계산까지 할 수 있으니까 비례하는 건 곱해주면 끝나죠. 질량 곱하기 뭡니까? 속력이 아니라 속력에 제곱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앞에 뭐가 붙습니까? 2분의 1이 붙죠. 2분의 1이 붙는 거 뭐 미래상수락하고 외우기도 하고 왜 그런지 뭐 그냥 다 하는데, 제 생각인데요. 자동차 가가지고 전봇대를 박으면 전봇대만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도 부서지잖아요. 맞죠? 또 자동차만 부서지는 게 아니고 전봇대도 부서지죠. 100만큼의 자동차가 에너지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쿵 부딪히면서 전봇대도 50 받고 나도 50 받고 반틈씩 갈라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앞에 2분의 1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이니까 요거를 기호로 또 한번 멋지게 적어볼까요? 운동 에너지가 이 카이네틱이죠. 이 K는 따라서 이 K는 2분의 1 질량 M 속력 V의 제곱.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2분의 1 MV의 제곱.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저번 시간에 했었죠. 9.8 mH. 그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2학기 가가지고 뭐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는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거 꼭 알아두면, 계산하는 건 실제로 예를 안 할 건데요. 계산식만 알고 있으면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맞죠? 단위는 마찬가지. 위치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든 둘 다 뉴턴미터에서 왔기 때문에 줄로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위치 에너지 측정하는 것까지 다 했고요. 맞죠? 운동 에너지 측정하는 것도 다 했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부분은 2학기 때 한 단원 자체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범위네요. 수고했어요.